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2021년도 홍익대학교 문제를 좀 풀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 했는데, 홍대 같은 경우는 특강으로 안 해가지고, 또 시험 보기 전에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홍대 인문계열 시험지 기준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 홍익대학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를 같이 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말 주제 하나 잡으면 다 풀 수 있게 나왔던 게 작년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글의 주제를 명확히 잡고 들어갔다. 그냥 그거 가지고 풀면 끝나는 문제가 홍대였습니다. 어떻게 풀렸는지 우리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홍익대학교 2021년도 인문계형 요 29, 30, 3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가 조금 특이하죠. 요 not이 들어가면 좋은 것이 어떤 곳이냐. A, B, C, D 중에서 그 앞에 not을 붙여야 되는 게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결국 얘도 어떤 식으로 풀듯 푸는 거죠? 어휘 문제 풀듯 푸는 거예요. 왜냐면 not이 들어가는 순간 반대말이 되기 때문에 그 반대말을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에다가 정답을 찍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을 딱 만났어요. 이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얘에 대한 정의에 관한 글이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건 당연히 두 번째 문장이겠죠? 왜냐면 의무문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요. 의무문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땐 뒤쪽을 본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의무문이 나왔을 때 특징이 뭐죠? 답변이 주제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의무문에서 소재를 잡는 거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의무문에서 소재를 잡으면 어떻게 잡히죠? 인류학자 그리고 여기 phenomenology라는 요 두 가지가 잡히죠. 이 글은 인류학자와 저 phenomenology라는 요 둘의 관계에 대한 글이 될 것 같아요. 즉, 이 phenomenology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도 인류학자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읽어내려 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 phenomenology와 인류학자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쭉 읽어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경고하는 거죠. 자, 독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러면 독자들이 해야 할 행동이 되는 거죠. 독자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아니라 독자들이 해야 할 행동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 경고라고 되어 있으니깐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겠죠. 맞나요? 과장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즉 과장하다 자체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행동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찍었다고 생각하면 정답은 31번엔 과감하게 1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고 얘기가 쭉 이어지게 될 거고 사실 저는 여기에 저 문제 빼고는 크게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얘기는 인류학자와 포르메너머지의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그나마 집중을 좀 한다면요. 여기 썸이 보이고 여기 예시 보이니 우리는 여길 볼 것 같죠? 여길 볼 것 같아요. 이 다음 문장부터도 계속 읽을 때 어떤 애를 볼까요? phenomenology와 anthropologist의 관계처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넓혀요. 잠재적인 적용 가능성을 넓히게 돼요. 그 결과 더 좋게 만드는 거죠. 인류학의 결국 다시 phenomenology와 인류학의 관계,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인류학이 어떤 역할을 하나 봐요. 됐나요? 그래서 둘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글이 될 거고 더 이상 볼 만한 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요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제가 어딜 또 볼 거냐면요.
여길 볼 겁니다. 왜 여길 봤을까요? 쭉 읽어 내려오다가 여길 보는 이유는 바로 definition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첫 번째 문장부터 phenomenology를 정의하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정의 맞죠. 그 정의에 대한 얘기는 볼 것 같아요. 항상 요 정의에 대한 얘기는 봐줘야겠죠. 그래야 이게 뭐니깐요. 질문에 답변이 될 수 있으니깐요. 자,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글을 읽어낸다라는 건 뭘 잡아낸지에 따라서 어딜 볼지가 결정되는 거고 결국 이걸 잡아냈으면 됐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부터 계속 뭐죠? 바로 anthropology에 있는 phenomenology는 요런 거다라고 돼 있고 블라블라 쭉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런 글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전 그래서 phenomenology의 정의를 여기서 딱 봤으니 얘를 답변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phenomenology라는 것은요. 어떻게 인간이 인식하고 경험하고 이런 어떤 assembled한 세상을 이해하는지 그들이 물려받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바로 현상학이래요. 됐죠? 그래서 그 인류학에서의 현상학이란 바로 인지와 경험입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이 두 가지가 답변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 요렇게 잡아둔 상태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터픽 문제니까 여기는 핵심 소재 맞죠? 그럼 이거는 누가 봐도 뭐와 뭐의 관계죠? phenomenology와 인류학의 관계에 대한 글이죠. 둘의 관계. 자, distinguish between A and B가 되면 A, B는 반대가 되는 거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됐죠? 요거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anthropology가 여기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phenomenology 이거 남겨둘게요, 일단. 그다음에 여기는 phenomenology 여기도 남겨둘게요. 요거는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남겨두고 접근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어디서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해 둔 부분에서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nthropologist가 왜 어떻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phenomenology가 anthropology에 도움이 되는 이익을 주는 거죠. 즉 phenomenology로 anthropology를 가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를 봐도 여기가 결과 자리에 써 있어요. 이 둘이 고민되는 건 아주 좋은데요. 얘가 일로 가는 겁니다. 이 글은 anthropology에서의 phenomenology, 즉 얘가 여기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표시해둔 이 정의를 봐도요. anthropology에서의 phenomenology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써 있는 겁니다. 즉 anthropology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phenomenology라는 것이 인류학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우면 3번이 될 거고 여러분 30번 문제는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정의가 주제라면요. 여러분들 여길 봤어야죠. 그리고 여길 정의라고 답을 봤다면 이것부터 찾아야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야 여기서 이 2번 선지가요. 이게 딱 정확히 저 형광펜으로 표시해 둔 부분이라는 게 여러분들 눈에도 들어오는 겁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럼 정답을 요렇게 3번, 2번, 1번을 찍을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 정의가 여기 나왔고 그거 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phenomenology와 anthropologist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렇게 정답을 찍었고 그다음에 32, 3, 4번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더 대놓고 그냥 주제 하나 기억하면 다 풀 수 있게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 여기 follow the passage 보이시죠? 이 지문 다음에 올 내용이에요. 이거 다음에 올 내용을 묻는 문제고요. 다음에 올 내용 문제의 기본은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제 문제 2개라고 생각하고 사실 얘도 그냥 주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여기서 이제 TV의 매력, 리얼리티 TV의 매력에 대한 어떤 우세한 연구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이걸로.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뭔지를 이제 한번 해 볼게요. 자, 바로 뭐가 가능하냐면 너무나도 이 좋은 거,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리얼리티 TV 쇼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영어가 아니고요. 여기 can blame it on the web 부분을 보면서 아, 계속 리얼리티 쇼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구나. 맞나요? 계속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여기도 볼게요. 마지막 부분에 또 리얼리티 텔레비전 보이시죠? is the result, 결과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여기 놀랍지 않게 당연하게도 독창적이어 보였던 것이 퇴보했어요. 더 이상 독창적이지 않은 거죠. 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지루해질 거고 되는 순간 리얼리티 TV 쇼가 청중들에게 지루해졌다라는 얘기. 얘가 그냥 주제라고 보면 되겠죠. 문제점으로 끝나는 글이라는 걸 쭉쭉 잡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likely to be inferred 문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뭘부터 찾을까요? 리얼리티 TV 쇼. 이제 독창성을 잃어가고 있다. 문제가 생기고 있다 같은 거 찾아가 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독창성과 이런 것들의 관계로 말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바로 여기 써 있는 독창성을 잃어가고 있다. 창의적이어 보였던 것이 이제는 참신하지 않다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독창성을 잃어버리고 있다에 대한 선지부터 먼저 찾겠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 걸 담고 있는 선지가 리얼리티 TV가 창의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지금 창의적이지 못해서가 문제니까요. 창의적인 전제가 필요하다 같은 얘기가 들어가 있는 예부터 가시는 거예요. 이 글의 리얼리티 TV 쇼의 문제점은 바로 이 독창성에 관련된 거였으니까요. 그럼 정답은 3번으로 밖에 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관계를 알고 계셔야 이거 끝났네. 됐죠? 그러면 여기 리얼리티 TV 쇼가 독창적이지 못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바로 지루해지게 만들고 있죠. 리얼리티 TV가 너무 좋지 않나요? 실패했다. 제공하는데 왜 만족감을 못 줌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 글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면 정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찍어주시면 되고, 여러분 여기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리얼리티 TV 쇼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걸 찍으면 되겠죠. 이건 더 쉽습니다. 핵심 소재 들어간 걸로만 찍으면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35번, 6번, 7번 문제를 풀 때도 어떤 게 필요했는지를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에 by now의 most of us know that 절, 그래서 여기 부분이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AI 어플리케이션에도 편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I 어플리케이션에 생기는 편견이 되는 거. 근데 what can we do 보이시나요? 움직이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여기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솔루션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AI의 편견, AI 어플리케이션의 편견을 없애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써 있는 이 how가 들어간 문장도 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솔루션이 되겠죠. 즉 AI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편견의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솔루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우리가 얘를 만드냐는 거죠. 얘가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AI를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다라고 봐주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또 나왔죠. intersectionality. 이게 계속 이제 솔루션으로 이어지는 글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다음 문장부터를 쭉 읽을 때 있죠. 자, intersectionality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써 있지 않는 이상
얘가 그냥 해결책으로 끝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쓰든 어쩌든 저쩌든 저 해결책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해결책이 주제예요. 또는 저 해결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쭉 읽어봐도 어차피 걔가 주제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낼 수 있으셔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라는 얘기를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잡아둔 상태로 우리 35, 6, 7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true 문제죠. 이거 해결책이 있는 게 주제였죠. 그래서 바로 intersectionality라는 것으로 AI의 어떤 문제를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맞죠? 그 선지부터 찾아보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홍익대학교는 주제만 기억해도 풀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intersectional 가지고 AI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얘를 가지고 고친다. 편견을. 맞죠? 얘를 가지고 얘를 고친다.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죠? 정답은 4번. 맞나요? 그리고 해결책이 뭐죠? intersectionality 맞죠? intersectionality를 AI에 적용하는 거 맞죠? 그냥 그대로 갖다 써놓은 애를 그냥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 not the characteristic이니까 물론 얘는 기본적으로는 찾는 건데요.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제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주제 반대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즉, 이 글은요,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한 글이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쓴 선지는 정확하게 그냥 끝입니다. 여기 볼게요. 바이어스는 감지될 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감지될 수가 없다가 되는 순간 3번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애인데 여기는 마치 해결이 불가능하다처럼 써놨죠. 완벽하게 주제 반대가 되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봐드릴게요.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홍익대학교 문제를 풀 때 어려울수록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제문이 될 만한 표현을 어떻게 잡아두냐의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 거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답을 찍겠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강력하게 하셔야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8, 9, 40번에서 이 연결사가 좀 생소하죠. To be specific은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For similar reason은요, similarly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요 빈 공간에 좀 38번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반대 소재, 반대 내용일 때요. 선지에 그러나 대조적으로 연결사 문제겠죠? 연결사 문제에서요. 선지에 그러나 대조적으로 반대로가 없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similarly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거는 뭐 시험이 끝난 시험이긴 하지만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2019 건대 14번을 꼭 참고해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반대 소재, 반대 내용일 때 있죠. 선지에 그러나 대조적으로 반대로 같은 표현이 없으면 그때는 마찬가지로가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 소재가 반대 내용을 하면 같은 말로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면 돼요. 바로 얘 similarly와 똑같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친구는요, 뒤에 벗을 달고 나와야만 오는 친구예요. 얘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 되겠죠? 자, 요거 잘 봐두시고 우리 또 잡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여기 부정문 됐고 여기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부자면 당신은 이런 사회를 원할 거고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aristocratic society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가난하면요. meritocratic society.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단락에서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되는 건 rich일 때는 aristocratic,
바로 poor일 때는 meritocratic이에요. 이거 능력주의라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나쁠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가 돼 있죠. 지금부터 반대가 될 거예요. further reflection이 보여주는 건 바로 이걸 각각의 케이스에서 반박하는 경우를 오히려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애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rich가 사실은 meritocratic을 좋아한다 같은 식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반면에 당신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당신은 자부심을 바로 유전된 게 아니라 성공을 얻은 거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메리토크래틱 석세스를 하게 되면 결과 성취감을 얻게 돼요. 이 관점에서 있죠. 즉 메리토크래틱을 하면 성취감을 얻게 되고요. 이 관점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거죠. 더 좋은 거죠. 부자가 되는 게 메리토크래시에서. 즉 부자들도 메리토크래시에서 부유해지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가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됐죠? 즉 지금부터 반대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오히려 부자한테 메리토크래틱이 더 좋아 보일 수 있고 푸어에게 메리토크래틱이 별로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뭐였죠? 부자들은 아리스토크래틱을 선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메리토크래틱을 선호할 것 같은데 사실은 있죠. 부자들이 메리토크래틱을 선호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메리토크래틱이 더 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저 빈칸을 기준으로요. 요 빈칸을 기준으로 앞에는 부자, 메리토가 좋다. 뒤에는 가난한 사람들, 메리토가 별로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즉, 만약에 1번부터 4번 선지까지 중에 바로 however, on the other hand 같은 친구들이 있었다면 걔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나 대조적으로 반대로에 해당하는 표현이 없죠. 이렇게 그때는 반대 소재, 반대 내용이 되면 similarly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잘 봐두시면 되고 그래서 2번으로 가주시면 아주 좋고요. 결국 여러분 뭐죠? 결국 이 글의 핵심은요. 바로 메리토크래틱. 부자들은 뭘 선호하죠? 메리토크래틱을 선호해요. 왜냐면 그래야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아리스토크래틱이면 내가 성취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메리토크래틱이 되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성취 감각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메리토크래틱한 감정은요. 바로 자존감, 성취감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가 완벽하게 주제선지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주제선지가 되는 거고 요런 걸 주제라고 생각하고 찍을 줄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0번 또 얘도 다음에 올 내용 묻는 거죠. 다음에 올 내용 묻는 거지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푼다고요? 주제로 푼다고요. 됐죠? 자, 그럼 이 글의 주제는 결국 뭐죠? 바로 부자들. 이 부자들이 메리토크래틱을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내 노력으로 얻은 거거든요.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결국 이 글의 주제는 메리토크래틱 사회에서는요. 뭔가 성공한 거는 능력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리스토크래틱은요. 그냥 유전받아 가지고 잘 된 거라고 보는 거고 3번 메리토크래틱 사회에서 당신은 자 attribute A to B, A to B 얘가 원인, 얘가 결과 맞죠? 행동 때문에 가난해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바로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 거죠. 부자도 능력으로 얻은 거, 가난한 사람도 능력으로 안 된 거,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된다라는 인과관계가 정확히 표현된 주제를 표현한 3번을 갖다 찍을 줄 아시면 이 주제를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홍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내지문 풀어봤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특히 홍익대학교는 이 주제를 정확히 잡았을 때 풀 수 있는 걸 아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대에서 혹시 더 어렵게 나와도 있죠. 당황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글의 구조의 포인트를 잡는 거. 그거조차 못하겠으면 일단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단 주제본이 될 만한 포인트를 잡아둔 상태로 차분하게 다시 보는 거.
그렇게 적용하면 생각보다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찍어 봤으니 잘 참고해 주셔서 시험장 들어가서 쿨하게 자신감 있게 찍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